오늘 뭐 보러 왔냐고? 코나 잠깐! 오늘 만나볼 신형 코나는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켓은 아마도 소형 SUV일 겁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소형 SUV의 연간 판매량이 6,661대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연간 25만 대 가까이가 팔리고 있는 대단한 격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이었다가 이제 다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많이 성형을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코나의 차량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이 코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가솔린 모델이랑 겉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솔린 1.6 터보 모델도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N라인도 함께 나왔다는 사실이죠. 약간 모양새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안에 심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게요.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페이리가 되면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살짝 변화가 됐어요. 엔진 자체의 효율성이 조금 늘어난 건데요. 달라진 엔진을 만나볼 수 있고 코나 N라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N라인, 고성능 라인에 맞게 튜닝이 좀 이루어져 있죠. 서스펜션의 감도도 좀 조절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달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나 1.6 가솔린 터보 모델 공개되기 전에 인터넷에 막 사진이 돌아다녔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코나가 왜 저러냐? 코나 아니고 코로나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디자인상 사실 불호가 좀 많은 느낌이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사진보다는 귀여운 느낌? 일단 사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이 바뀌지는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운데 그릴이 상당히 확장이 되었죠. 형님인 산타페를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부 쪽이 위는 철판인데 아래는 플라스틱으로 덧대어져서 이런 부분이 어떤 원가의 절감의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프레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런 플라스틱을 덧댄 거기 때문에 뭐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한 그런 인상도 있고요. 아래쪽에 들어간 이런 강조되는 부분 역시도 산타페에서 우리가 봤었던 모습이랑 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나 하면 떠오르는 분리형의 헤드램프 역시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램프부가 좀 매끈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과거에 있었던 각지고 우락부락한 느낌보다 좀 매끈하고 동글동글한 인상이 더욱더 살아난 것이 신형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측면부는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특히 이 특유의 클레딩 부분, 바퀴 위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클레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덧대어져서 강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소재가 약간 저렴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아는 아주 차가운 플라스틱 느낌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보시면 사진으로 본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휠 이번에 변경이 되었죠. 지금 18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알로이 휠로 이렇게 디자인 형태의 나온 부분도 살펴보시죠. 자, 후면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코나를 얼추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윗부분만 보면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부 쪽에 갔을 때 램프부가 역시 전면부처럼 조금 더 매끄러워진 형태로 드러나고요. 안쪽에 그래픽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아래 하부 쪽에 아주 두껍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오는 이 부분도 좀 SUV다라는 느낌으로 나름 강렬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신형 코나 실내에도 한번 타봤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디자인의 변화는 외관상에 좀 힘을 준 것 같고요. 실내는 그닥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구형 코나가 가진 느낌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양새 부분, 공조기 부분, 변속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에 익숙한 느낌입니다. 달라진 점도 있긴 하죠. 디스플레이가 일단 커졌어요. 10.25인치로 원래는 좀 폭이 좁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늘어났고요. 버튼부는 아래쪽으로 내려온 형태입니다. 넓어지니까 확실히 훨씬 더 보기는 좋네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사이즈가 늘어나서 좀 가시성은 좋지만 원래 있었던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구형과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풍구 같은 경우 안쪽에 디테일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원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좀 스포티한 느낌도 주네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컵홀더 2개 아주 자그마하게 나와 있어요. 공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먹이 하나가 좀 다 안 들어가는 좀 작은 컵홀더 이렇게 등장해 있는데 안쪽에 램프가 들어오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아주 작게나마 강조점을 이곳에다 둔 것 같고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손바닥 하나, 제 손바닥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앉았을 때 시트는 그래도 꽤 편안하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버킷 시트 형태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여성분에게는 몸을 딱 지지해주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열 공간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40mm 정도 이번에 전장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경직 모델에 대비해서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나름 2열 레그룸 공간이 13mm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아주 큰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앉았을 때도 획기적으로 공간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분이 앉았을 때 기준으로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 1개 이 정도 들어가는 수준으로 아주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성인 남성분들이 타시면 딱 몸집에 그냥 맞는 공간성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과연 코나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직접 올려줘야 되는 전동식이 아니네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가로 사이즈는 꽤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플라스틱부 때문에 약간의 방해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하부 쪽에도 이렇게 이거 다 빼면은 공간은 좀 나오긴 하겠네요. 네. 이쪽에서 레버를 쭉 잡아당기면 한 방에 다 시트를 폴딩 시켜 놓으니까 안쪽에 공간이 한눈에 싹 들어올 정도로 꽤 확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뭔가를 덧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박을 할 때 이렇게 경사된 상태에서 잠을 자야겠죠? 벌써 머리 아예 와우, 상체를 아예 필 수도 없네요. 머리가 계속 부딪히는 이 머리 공간 이 부분 때문에 짐을 싣는데도 살짝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입구 부분에서. 대신에 이쪽으로 가면 공간성이 조금 더 확보가 돼서 그래도 살짝 상체를 필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효율성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공간 조금 더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이거 버튼 없어서 이거 불편해. 자, 신형 코나의 모습들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이번에 동시 출격한 N9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전면부부터 좀 모양새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골격은 똑같죠. 프레임도 똑같지만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콧구멍 부분 이것도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땐 뚫려 있을 줄 알았는데 뚫려 있진 않아서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더한 디자인 요소로 보이진 않고 좀 강해 보이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 그릴의 세부적인 느낌 또한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스타일이고요.
엠블럼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붙어 있는데 이 N라인만 그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하나 더 N라인에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이 차는 고성능 차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빨간색 차여서 그런지 더 N라인에 뭔가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측면부나 후면부도 사실 거의 다른 바가 없어요. 측면부도 보면 N라인에 엠블럼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클래딩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바디 컬러로 철판으로 들어간 부분 정도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하부 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이 좀 일부 다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부분에도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송풍구 안쪽에도 빨간색 하이라이트들이 들어가 있죠. N라인의 엠블럼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 있는데 이 변속기 위에도 역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N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실내 특징이다 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형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 라고 보였고요. 개성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도 이 소형 SUV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때 펑키한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특징적인 캐릭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코나가 그 닛산의 주크처럼 굉장히 특징적이고 강한 캐릭터를 가진 경쟁 모델을 좀 압도해 보고자 나름 조금 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신형이기 때문에 이번 신형 코나에는 안전사양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는 것, 그래서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던가 그런 기능들도 탑재가 되고 전체적으로 기본 안전사양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뭐 렌트카 같은 경우로 우리 코나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은 분들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기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떤 주행 질감이 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 타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코나 이 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